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료연구비학과 이원웅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어,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한 영상 안내서입니다. 증례를 중심으로 한 20분 안쪽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제목을 코로나 환자를 위한 영상 안내서라고 한 이유는 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이 SF 책 영화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환자를 보는 여기 음압병동으로 들어가는 그 전의 사진인데 이 보호구를 입고 그 격벽으로 이게 되어 있는 요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환경 자체가 진료를 하는 환경 자체가 어, 그 우주에서 어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런 거랑 비슷해서 제목을 여기서 좀 비슷하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를 볼 때 사실 진료를 하거나 환자를 보기가 이게 수월하지 않고 이런 환경에서 한 1년 정도 진료를 해왔는데 어떤 영상 관련돼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1년 전인데요. 2020년 2월 달에 처음에 이제 음압병동을 세팅하면서 여러 장비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동선을 짜고 했던 때였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진단을 위한 여러 의료 장비들이 도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보호구를 입은 상태에서 청진기조차도 이게 들리지가 않았고 그래서 진료를 하기가 매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뭐 혈액 진단적인 뭐 랩 그리고 영상 진단을 위한 뭐 엑스레이나 CT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환자 정보를 어떤 의학적인 정보를 얻는데 제일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적인 진단이 사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 엑스레이를 많이 찍게 되는데 우선 그 밑에 내려가서 찍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포터블 엑스레이 그것도 체스트 AP 형태로 촬영을 많이 하게 되고 저희 의료원은 다행히 어떤 CT를 찍기 위한 동선을 좀 확보를 잘 하고 영상의학과에서의 도움으로 환자들의 CT도 촬영하는 것이 좀 용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를 많이 하면서 어떤 엑스레이나 어떤 CT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확보를 하고 이게 환자를 보면서 이런 영상적인 진단이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내용들은 이런 간단한 케이스를 통해서 영상 케이스를 통해서 코로나 환자의 어떤 진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간단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영상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은 자세한 내용보다는 간단한 영상 위주로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 그 코로나 환자의 어떤 질병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처음에 감염이 되고서 증상이 있는 early infection 그 스테이지 1이라고 하는 보면은 처음에는 그 바이러스 리스폰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열이 나기 시작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 풀모너리 페이지에서는 이때는 바이러스 리스폰스 페이지와 그 우리 인체가 대응을 하는 리스폰스 페이지가 이게 같이 있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서 사실 어떤 영상 엑스레이나 CT에서 어떤 병변의 변화가 잘 보이고요. 여기에서 사실 경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좀 조용하게 끝 마무리가 되겠지만은 우리 몸이 좀 하이퍼 인플라메이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호스트가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스테이지가 되면은 우리 폐는 점점 망가지면서 바이러스 리스폰스는 끝났지만 우리 몸의 리스폰스는 계속 불이 붙어서 이게 타오르기 때문에 이때는 ARDS나 어떤 샥이나 이런 그래서 안 좋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법도 사실 초기의 바이럴 리스폰스 페이지에서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호스트 리스폰스가 많아지는 후기에서는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같은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현재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사실 초기에는 어떤 영상적인
발견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지만은 풀모너리 페이지나 하이퍼 인플라메이션 페이지에서는 어떤 영상의 변화가 좀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찍게 되는 것은 체스트 AP 필름인데요. 예. 이 필름은 사실 그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어떤 병변이 있다라고 발견하는 것은 사실 초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초기를 좀 넘어선 단계에서 만약에 진단이 된 뭐 환자가 한 뭐 일주일 전후로 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병변이 있다라고 하면은 발견할 수가 있겠지만 초기 감염되고서 한 2, 3일 사이에서는 병변의 크기가 크지가 않고 작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체스트 필름은 환자를 이제 시리얼하게 엑스레이를 팔로우를 하면서 찍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변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경우를 체스트 필름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곳에서 환자의 증상과 어떤 엑스레이 필름의 변화를 보고 어떤 그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는 넌 컨트라스트 그 로우 도즈 CT를 많이 찍게 되는데 CT 상에서 제일 많이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GGO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라고 해서 간 유리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제일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이 GGO 패턴은 주로 이 페리페랄 쪽으로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고 서브플레우라 쪽으로 이게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롭이 아니라 멀티 로발하게 인볼브가 되어 있고, 요 그 GGO 패턴은 좀 진행을 하면서 크레이지 페이빙 이랑 그리고 더 진행을 하면 콘솔리데이션으로 이게 같이 혼재하기도 하고, 이게 점점 GGO가 줄면서 이게 콘솔리데이션으로 후기에는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GGO 패턴과 콘솔리데이션의 차이가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오디션 그 프로그램에서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했던 요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GGO 패턴은 그 공기반 그리고 물이랑 어떤 염증 세포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공기가 이렇게 폐는 사실 공기로 되어 있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공기와 만약에 이 혈관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만은 이 공기 쪽에 우리가 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어떤 에데마나 엑스레이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점점 그 음영이 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GGO 패턴에서는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콘솔리데이션 되면은 이게 더 뭐 엑스데이트나 에드마가 더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아예 그냥 혈관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해지게 됩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코로나에서의 어떤 스테이지를 봤을 때 바이럴 리스폰스부터 해서 호스 그 인플라멘터리 리스폰스 페이지를 보면 이거를 CT를 같이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얼리 페이지에서는 병변이 거의 안 보이거나 GGO 패턴으로 보이게 되고 풀머리 페이지라고 하는 어드밴스 페이지에서는 이 GGO 패턴이 점점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얼리 페이지에서는 롭이 하나나 뭐 이렇게 많은 롭을 차지하지 않지만은 어드밴스 스테이지 갔을 때는 멀티 롭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계속 진행을 하게 돼서 하이퍼 인플라메이션 페이지로 넘어가는 시비어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렁은 이 ARDS 패턴으로 변해서 하얘 완전 콘솔리데이션만 보이게 되는 상태가 되고
환자가 한 2주가 지나서 어느 정도 이 질병의 그 경과가 더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는 그 병변은 좋아지면서 디시페이션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T는 초기에는 뭐 5일 이내에서는 사실 지지오 패턴과 부분적으로 크레이지 페이빙 그리고 인벌브 롭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한 일주일 전후로 프로그레시브 스테이지에서는 지지오가 늘어나게 되고 크레이지 페이빙 패턴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2주 전에 피크 스테이지가 되면은 하얗게 되는 콘솔리데이션으로 넘어가게 되고 2주가 지나서는 이 병변들은 흡수가 되면서 리솔루션 스테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좀 보기가 편하게 저는 이렇게 스테이지를 색깔로 구분해서 Early, Advanced, Peak, Dissipation 스테이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케이스를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1세 여자 환자였고 처음 증상은 후각, 미각 저하가 있었고 둘째 날 확진을 받고 셋째 날 쪽에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첫째 날 체스트 AP 사진입니다. 체스트 사진에서는 사실 크게 병변을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CT를 그날 바로 찍었고요. 체스트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 병변이 지금 라이트 렁 쪽에 포스테리어 쪽에 페리페랄 쪽으로 해서 서브플레어라 쪽에 이렇게 작은 병변이 보이게 됩니다. 지지오 패턴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그 얼리 페이지에서는 뭐 엑스레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한두 개 정도 롭에서 이렇게 솔리터리하게 지지오 패턴으로 약하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는 경증의 환자들은 이 정도에서 사실 최종적으로 업서션 되면서 이게 증상이 좋아지면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경증의 케이스는 이 정도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26세 남자 환자고 처음 증상은 오한 몸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5일 넘어서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고 6일째 확진이 되고 그날 저희 의료원으로 입원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증상이 있고서 한 일주일 이제 거의 되는 쪽이어서 체스트에서도 약간 병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로어 롭 쪽에 약간 헤이지니스가 증가되어 있고 라이트 어퍼 롭 쪽에도 약간 헤이지니스가 좀 있습니다. 당일 입원하면서 찍은 체스트 CT고요. 로우 도즈 CT고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였던 병변이 라이트 어퍼 롭 쪽이랑 그 뒤쪽에 서브플레라 쪽이랑 그리고 레프트 그 로우 롭 쪽으로 그 서브플레라 쪽으로 이렇게 지지오 패턴과 약간 크레이지 페이빙 패턴이 같이 조금 보입니다. 코로나 비유에서도 라이트 어퍼, 레프트 로우 쪽으로 이렇게 병변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오 패턴과 크레이지 페이빙 패턴이 같이 보이고 이 환자는 인펙션에서 풀머리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CT는 아까 첫 번째 환자에 비해서 좀 더 약간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53세 여자분이시고 첫 번째 증상은 미열과 기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확진을 받고 세 번째 날 저희 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면서 찍은 체스트 엑스레이고요. AP 상에서는 사실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입원 이후 3일째 CT를 진행을 했고 레프트 라테랄 쪽에 지지오 패턴으로 매우 작게 이렇게 병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랄과 포스에 쪽으로 약간 병변이 좀 보이게 있고요. 요 당시는 그 증상이 있고서 한 초기 한 5일 이내이기 때문에 인펙션 얼리 스테이지라 보시면 되고요.
이 환자는 입원해 있는 동안 입원 10일째 그리고 증상이 있은 지 12일째. 그러니까 모든 그 코로나 환자들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사실 제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간입니다. 예, 그때 아까 프로그레시브 페이지, 그러니까 풀모너리 페이지에서 환자가 이게 저 증상이 이게 나빠지느냐 아니면은 더 증상이 크게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냐는 요 기간이기 때문에 예, 항상 요 기간을 중요하게 보고 이 기간에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거나 열이 난다 그러면은 어떤 엑스레이나 CT를 좀 팔로우를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요 기간에서 환자는 점점 호흡곤란이 있었고 CT를 팔로우를 했을 때 어, 처음 찍었을 때보다 이 크레이지 페이빙 패턴과 지지오 패턴에서 크레이지 페이빙 패턴과 그리고 약간 콘솔리데이션이 많이 증가되는 멀티롭으로 이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리 어드밴스 페이지였고 이 환자는 사실 여기서 더 진행을 하진 않고 하이퍼 인플라메이션이나 피크로 넘어가진 않고 결국은 마지막 단계인 업서션 디스페이션이 돼서 정상적으로 퇴원했던 환자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61세 남자 환자고 처음 증상은 그 기침과 발열, 인후통이 있었고 일주일째 PCR 확진을 받고 증상이 있고서 한 8일째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고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나빠질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시기로 접어든 환자이긴 합니다. 다행히 입원했을 때는 그 체스트 그 엑스레이에서는 특별한 게 없었고 CT 상에서도 이렇게 라이트 롭 쪽으로 약간 지지오 패턴 그로 약하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상태는 사실 얼리 페이지에 아직은 속하고 프리미리 어드밴스 페이지까지는 아니어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 아직은 경증인 단계였습니다. 이 같은 환자는 입원한 이후로 점점 일주일째 지나고서부터 환자의 렁이 점점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나빠지고 산소 요구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잘 그 캐뉼라로 하고 있다가 이제 고유량 하이플로어로 이렇게 바꿔서 줘야 될 정도로 환자의 산소 요구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이게 풀모리 어드밴스 페이지로 넘어간 상태고 이 환자는 그 이후로 계속 엑스레이는 나빠지고 하이플로어에서도 호전이 없어서 결국은 인투베이션하고 에크모를 위해서 전원을 했던 환자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하이퍼 인플라메이션 피크 스테이지로 넘어갔고 ARDS 패턴으로 CT는 환자가 언스테이블해서 촬영을 못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그 많이 느꼈던 거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증상이 있고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환자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통은 2주 전후로 해서 환자는 크게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환자들이 좀 갑자기 나빠진다는 것은 처음에 이게 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물에 젖은 렁이 바로 병변이 점점 늘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환자들은 다 이게 괜찮아 보입니다. 산소 요구도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고 산소 요구도가 이렇게 있을 때만 해도 환자들은 크게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는 않아요. 세츄레이션이 한 90 이하로 떨어져도 환자는 크게 막 호흡곤란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 폐가 점점 많이 병변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갑자기 ARDS 패턴으로 갑자기 넘어가게 돼서 환자가 갑자기 악화가 되는 경우를 많이 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스트 CT나 이런 것들 그리고 환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어떤 세츄레이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환자가 ARDS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좀 알고 어떤 대처를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상급병원 전원이라든가 덱사메타손 같은 스테로이드 세라피의 치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전에 미리 결정을 해야지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처음 증상은 열만 있었고요. PCR 확진은 좀 늦었습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한번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자가격리 해지를 위해서 한번 했는데 확진이 나왔고, 이때는 환자가 호흡곤란이나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는 환자 증상이 있은 13일 차에 의료원에 입원했었고, 엑스레이도 전반적으로 좀 하얗게 보이는 체스트 엑스레이였습니다. CT를 우선은 이 환자는 왔을 때부터 호흡곤란이랑 산소 포화도 유지가 되지 않아서 고유량 산소 하이플로우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한 날 찍은 체스트 CT인데 이렇게 모든 그 폐 병변이 이렇게 하얗게 보일 정도로 병변이 진행을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었던 이후로 거의 열흘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pulmonary advance 페이지에서 이제 하이퍼 인플라메이션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페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는 이게 중환자실에서 매니지를 하고 있었고, 이 아까 지지오 패턴으로 꽉 차 있던 전반적으로 되어 있던 렁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하이퍼 인플라메이션 피크 페이지로 넘어갔고, 이 환자는 다행히 이번 2주 차에 이렇게 렁은 점점 나빠 보이지만은 우선은 하이퍼 인플라메이션이 어느 정도 끝나고 스테로이드 세라피나 이런 것들에 호전을 보여서 일반 병동으로 전동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많이 안 좋아졌던 렁은 점점 업소션이 되면서 디시페이션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 환자는 입원 30일, 한 달을 채워서 퇴원을 했고, 지금은 외래 팔로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T를 봤을 때는 우선은 이게 919명 환자에 대해서 그 CT를 찍은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CT 상에서는 바이라테럴하게 인볼브가 되어 있고, 대부분 87% 이상에서, 그리고 페리페랄로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쪽으로 또 되어 있고, 멀티로발하게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지오 패턴을 보이고 되고, 콘솔리데이션 패턴도 이게 지지오 패턴에서 콘솔리데이션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CT 파인딩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시기로 봤을 때도 얼리 페이지에서는 정상 CT 파인딩이 많지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상 패턴은 더 적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오 패턴은 처음부터 많았고 점점 거의 대부분 지지오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콘솔리데이션은 처음에는 초기에는 적지만은 점점 진행을 하면서 콘솔리데이션 패턴이 늘어나게 되고, 바이라테럴도 점점 처음에는 바이라테럴 하지 않지만 결국은 바이라테럴하게 진행이 되게 되고, 페리페랄 디스트리뷰션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T 파인딩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early stage, advanced, severe, dissipation stage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케이스는 그 코로나 환자에서 그 어떤 바이럴 뉴모니아와 더불어 그 하이퍼코아귤러빌리티 때문에 생기는 케이스들입니다. 51세 남자였고, 이 환자는 처음에는 발열과 호흡곤란으로 증상이 있었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일주일째 확진이 되었습니다. 입원했을 때는 이미 호흡곤란이 심해서 산소는 마스크로 되지 않고, 그래서 고유량 하이플로우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기고, 이 시기에 환자가 이렇게 렁이 하얗다 그러면은 ARDS 패턴을 넘어갈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스테로이드나 이런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우선 치료를 했고,
CT입니다. 그래서 프리머리 어드밴스 페이지가 이제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를 잘 하고 있었고, 이 환자는 사실 많이 호전이 되어서 이제 일반 병동 전동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9일차에 환자가 복통이 있었고 갑자기 좌측이 안 보인다, 그리고 우측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나 복부 증상이 같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D다이머랑 여러 가지 수치들이 다 상승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브레인 엔지오 CT랑 앱도멘 인핸스 CT를 찍고 결국은 인터벤션을 위해서 상급병원 전원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 CT를 한번 보게 되면은 브레인 쪽으로 엔지오 CT를 찍었을 때 레프트 쪽으로 카로티드 쪽으로 이게 스럼보스가 막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엔지오 CT를 보면은 레프트 쪽에 익스터널 카로티드랑 인터널 카로티드가 인핸스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로크로 이렇게 브레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복부 통증도 있었다 그랬는데 디센딩 에오타 쪽에 이렇게 큰 스럼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리얼 어떤 스럼보스 엠볼리즘으로 브레인이랑 압도멘 쪽으로 이렇게 증상이 있었던 환자고요. 그 다음 케이스는 우선은 이분도 7일차에 확진이 됐고, 증상이 있었던 7일차에 확진이 됐고 8일차 입원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가 엑스레이랑 이렇게 촬영을 했고, 발열과 호흡곤란이 있었고, 이때는 산소로 나잘 3리터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도 지금 보면은 병변이 다 전반적으로 하얀 게 있어 보이고, CT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였던 병변들이 CT상에서 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프리머리 어드밴스 페이지,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증상이 있고 엑스레이 병변이나 CT 병변이 이렇게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프리머리 페이지였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그 일반 병동에서 잘 이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병동에서 소변을 보다가 갑자기 싱크업을 했습니다. 다시 멘탈은 회복이 되었는데 랩이랑 이것들을 했더니 D다이머가 많이 올라가 있고 플무리 엔지오 CT를 찍고 중환자실로 전동을 하였습니다. 엑스레이는 사실 다시 팔로우한 거에선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은 플무리 엔지오 CT를 찍었을 때는 양쪽 그 플무리 트렁크 쪽으로 해서 스럼보스, 그 플무리 스럼보 엠볼리즘이 양쪽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에서는 이 하이퍼코아귤러빌리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엔도셀리알 인저리가 있고 어떤 하이퍼코아귤러빌 그 플라즈마 비스코시티를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스테시스, 이모빌레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스럼보스가 잘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엠볼리즘은 사실 베인과 아테리얼 엠볼리즘이 있는데, 베너스 엠볼리즘은 사실 그 아까 두 번째 케이스처럼 풀무리 엠볼리즘을 유발하게 되고, 이 비율은 생각보다 매우 높아서 중환자실에서는 한 거의 3분의 1에서, 그리고 일반 병동은 한 5% 전후로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리얼 엠볼리즘은 이게 브레인 쪽으로 가서 세레브랄 어떤 스트로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각 장기별로 가서 어떤 레날, 메센테릭, 익스트리미티 쪽에 가서 어떤 오클루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스트로크랑 약간 그 압도미널 쪽으로 오클루전이 생길 수 있었던 환자고요. 그래서 이런 비율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환자들이 특별한 금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같은 에노사파린 같은 이런 치료를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 보면은 증상이 있은 이후로 7일에서 10일 이후로는 이 어드밴스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CT에서도 잘 보일 수가 있고요. 이 상태가 더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환자는
크게 증상이 없고 좋아지게 되는 경우, 경증인 경우가 많지만은 이 상태에서 시비얼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호스트 리스폰스가 증가되게 되는 요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스테로이드나 어떤 하이플로우 어떤 산소 치료나 이런 것들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요 두 번째 단계에서 엑스레이나 CT를 팔로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괜찮다고 해서 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괜찮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 증상이나 어떤 걸 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CT나 엑스레이를 팔로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